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뮤테이트 해주고,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우리 KC라고 한 대학이 있습니다. KC, 그 다음에 대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가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KC 대학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가 있습니다. 18년부터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기존의 KC 대학 또는 우리 KC 대학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우리 대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한 칸 띄고 대학 이런 말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찾아서 한번 해보겠어요. 이런 대학을 우리가 강서대학이라고 하나로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KC대학, KC 한 칸 띄고 대학 붙여놓은 거 이런 모든 대학들을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자, KC대학 이렇게 붙는 것도 있고 KC대학교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소문자로 KC대학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다는 못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대학교를 강서대학으로 다 바꿔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찾아볼까요? KC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서 필터 처리해서 하나 해볼게요. 자, 1번하고 1213번이 있었네요. 그죠? 요거를 한번 우리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고 우리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졌죠? 없죠? 자, 1번으로 우리 아까 전에 1번 본문을 봤는데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좀 수업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아까 전에 좀 잘못했네요.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여기서 처리해주고 또 처리해줘서 그렇습니다. 원래 한 번에 처리해줘야 되는데 자,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강서대학. 그죠? 강서대학이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가 이제 한 번에 처리 안 하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처리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TM 요거 종료하시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처음 거 다시 갖고 오고 문서 다시 갖고 와서 처리해 주고요. 다시 갖고 와서 처리해 주시면 자, 문서 1번 요걸 처리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통일돼서 나왔죠. 자, 그래서 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이미 코드가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계속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돌려주면 됩니다. 하다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했는데 이거 빼먹었다.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들이 막 누적돼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우리 단어 파일 갖고 오기부터 해서 다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단어를 하나로 처리해 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단어를 처리를 품사 분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품사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하고 계속 할게요. 자, 우리 K어 NLP에서 사용하는 품사 태그입니다. 품사 태그인데 우리 포스, 심플 포스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심플 포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형태는 심플 포스 09하고 22 버전입니다. 09 버전은 요 앞 단위까지예요. 이미 아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명사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동사를 좀 좋아해서 동사 부분도 같이 사용합니다.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여기 보면 동사와 형용사 파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 파트고요. 명사는 보통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명사로 빼서 이 대명사나 수사는 제거해 주면 됩니다. 보통명사, 고유명사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용언도 동사와 형용사만 우리가 뽑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심플포스 22 버전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러면 품사를 22개로 나눠서 쓰는 요 단위에서 우리가 쓰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앞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09 버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 단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품사를 이용해서 동사, 형용사만 골라서 뽑아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우리 전처리 작업이 끝났으니까, 물론 이제 전처리 작업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뒤에 가서 또 계속 해볼 거예요. 자, 4번. 우리 이제 형태소 분석입니다. 형태소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형태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을 하고요. 형태소 분석한 걸 가지고 두 번째 명사를 추출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용사, 동사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를 종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형태소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이 모든 텍스트 문서들을 전처리한 다음에 그 중에서 명사만 추출을 해서 그 명사 추출한 거를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제 단어 워드 클라우드도 할 수가 있고 의미 연결망 분석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명사만 쓰는 명사 이외에 형용사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명사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형용사 동사도 추출해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명사 따로 형용사 동사 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 동사를 종합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네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태소 분석입니다. 우리가 워드로 저장을 해볼게요. 단어로. 형태소 분석하면 모든 텍스트들이 또 도큐멘트들이 문서들이 단어 형태로 다 저장이 돼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워드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tm_tb 요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select 우리가 넘버하고 이 중에서 본문만 갖고 올게요. 자, tmtb 보시면 이렇게 넘버가 있고요. 요게 도큐멘트입니다. 문서 하나하나 학생들이 이제 서술형 자료를 넣는 요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문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문서와 단어와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문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서 1번 문서에 이런 단어들. 그래서 문서 1번 안에 속해 있는 단어들, 문서 2번에 속해 있는 단어들,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뒤에 가면 의미 연결망이라든가 토픽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구분하고 전공은 우리가 빼도 되고요. 본문만 갖고 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오면은 넘버, 즉 도큐멘트하고 본문만 갖고 오겠죠. 총 1998개가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onNest라는 거를 쓰도록 할게요. onNest 언더바 토큰이라고 해주면 onNest는 우리가 풀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 안에 이 단어들이 쭉 돼 있는데요. 이 문서를 풀어줘서 단어들로 다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onNest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토큰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로 토큰 onNest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input 변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input은 우리 본문, 여기 보면 본문이 input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죠? 본문. 그 다음에 output을 해야 됩니다. output은 우리 morp로 임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형태소라는 영어의 약자 앞에만 해서 morp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받아서 MORP로 출력이 나올 겁니다. 자, 출력이 나오는데 단어로 출력이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떤 품사 형식으로 갖고 올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K와 NLP에서는 심플 포스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토큰 방법을 지정을 해줍니다. 토큰 방법은 우리 심플 포스 공구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라. 이렇게 씁니다. 자, 뒤에 요거는 빼줄게요. 자, 토큰 방법, 즉 형태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심플 포스 공구 버전을 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풋, 본문을 받아서 우리가 토큰 처리하는 방법은 심플 포스 공구 버전으로 해서 9가지로 명사, 형용사, 뭐 조사 이런 형식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거를 MORP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해서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자, 됐죠?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요만큼만 해볼게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우리가 그래도 모양을 보기 위해서 중간에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코하고 로나, 이게 코라는 명사로 우리가 분류가 됐네요. 그죠? 코라는 명사로 분류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사, 그 다음에 로라라는 조사가 붙었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998개의 문서가 들어갔습니다. 이 도큐멘트가 들어가고요. 이 도큐멘트 하나 안에는 단어들이 수십 개 또는 몇 개가 이제 뭉쳐져 있죠. 그거를 쪼개면 이렇게 나옵니다. 1번 문서에 코로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형태에서 분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서에 라는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형태에서 분석할 때는 이 단어와 단어를 인식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스페이스입니다. 공간. 자, 여기서 단어,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띄고 라는이라는 게 단어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좀 에러 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가끔 이렇게 나는 방법이라고 가끔 이제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은 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주면 팬데믹은 명사만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상황이라는 명사와 더하기 에서라는 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모이면이라는 이제 동사인데 모이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고요. 면이라는 그 조사 형태가 붙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안 되다 또는 안 되는이 뒤에 붙는 거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다 분석해 줘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K와 NLP라는 형태에서 분석 기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이 들어가죠. 그래서 영어는 영어대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언어를 분석하는 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툴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K와 NLP라는 툴을 이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조사가 총 9개의 우리가 심플포스 공고니까 9개로 다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우리 명사하고 형용사, 동사 이렇게 추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태로 우리가 쓰면 안 되고, 여기서 명사, 동용사, 형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보면 아웃풋을 MORP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이 전체 필드명을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본문이라는 게 들어와서요. 이 본문에 텍스트가 들어오고요. 즉, 전체에 문서 하나가 들어오고, 그 문서를 우리가 언네스트 토큰 형식으로, 즉, 토큰 단어 형식으로 언네스트 다 쪼갭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갭니다. 1번 문서에 이 단어, 모든 단어를 쭉 쪼개겠죠. 그리고 심플포스라는 방법으로 쪼갰더니 1998개의 문서에서 쪼갠 단어가 36,125개의 단어로 쪼개졌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이 문서 2,000개의 문서 안에 36,000개의 단어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쪼개는지 해볼게요. 자, 이번에 뮤테이트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워드라는 걸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드. 자, 여기 옆에 워드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전체가 어떻게 이거를 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워드 해주고요. 우리가 str 언더바 그 다음에 리무버 요렇게 리무브 요렇게 처리해 줄게요. str은 스트링의 약자라는 의미고 스트링 문서 또는 단어를 이용하는데 언더바 리무브 없애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morp에서요. morp에서 뭐를 없애주냐면 땡땡 해주고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다 지워줄 겁니다. 여기서 여기 뒤에 요 부분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코로나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다 분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팬데믹 뭐 이렇게 다 분류가 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요걸 다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요만큼을.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제일 먼저 앞에 들어가는 게 요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요만큼을 잘라줄 건지, 요만큼까지 잘라줄 건지, 여기까지 잘라줄 건지, 여기까지 잘라줄 건지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요만큼을 다 잘라줄 거예요. 앞에만 쓰면 됩니다. 앞에만 우리가 동사 형태든 원형을 쓰면 되니까 이 뒤에 있는 거를 다 잘라줘야 됩니다. 없애줍니다. 자, 그래서 슬러시 해주고요. 그럼 여기부터 시작이 되죠. 처음 슬러시니까 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또 얘인데 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줘라라는 말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슬러시 해주고요. 점, 그 다음에 별표, 그 다음에 달러 이렇게 해주면 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요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모든 단어들이 다 싹 지워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렇게 이 뒷부분을 다 제거를 해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순수하게 요 동사의 원형만, 형태에서 원형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형을 다 뽑아냈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명사도 있고요. 형용사도 있고요. 뒤에 보면은 이제 대명사도 있고 이럴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요런 한 단어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나는에서 나, 이런 대명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단어만 제거해 주겠습니다. 우리 필터 처리해 주시고요. str 언더바 해주고요. 이 중에서 렌스라는 게 있습니다. 렌스는 단어의 길이를 찾아주는 겁니다. 단어의 길이. 그래서 우리 코는 한 단어고요. 요거는 세 단어겠죠. 단어 길이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워드의 길이를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str 렌스 해주면 이 단어의 길이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1번, 첫 번째 단어는 단어의 길이가 1. 두 번째 단어도 단어의 길이가 1. 세 번째는 3. 2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워드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이 워드의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의 길이가 2 이상인 것만 찾아주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1. 그러면 한 단어는 모두 제거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또는 2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자, 단어의 길이를 이렇게 찾아주고요. 그 길이에 의해서 2 이상인 것만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랑은 제거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요. 저장을 하고요. 워드 언더바 tv로 우리가 최종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분석이 끝났네요. 그러면 우리 워드 tv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 여기서 길이가 1번, 2번 요 두 개는 길이가 2개 이하라서 삭제가 됐죠. 그래서 팬데믹 이런 내용들만 쭉 저장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에서 분석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 워드만 사용하면 됩니다. 워드만 사용할 건데, 자, 굳이 왜 morp라는 걸 두고 여기서 이런 걸 처리해 주는 거를 사용을 하는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를 찾아줘야 되는데 명사를 추출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총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00개의 문서에서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36,000개가 단어가 나왔고요. 한 단어들을 다 제거해 줬더니 우리가 23,000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10,000개가 없어졌네요. 그죠? 우리가 분석하는데 별 큰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 빠졌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단어가 나는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경험상 보면 한 단어는 별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제거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명사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23,000개 단어 중에 명사가 몇 개가 될까요?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word n tb 해서 명사 형태만 추출해주는 추출해서 모아 보겠습니다. 우리 word tb에서 지금 보시면 요거죠. 우리 23,000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morp에서 슬러시 n만 갖고 오면 됩니다. 그죠?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명사 형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형태에서 분석을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명사 따로, 동사, 형용사 따로 추출하는 겁니다. 우리 필터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서 str detect 처리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우리 morp라는 곳에서 뭐를 찾아주냐면 슬러시 n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죠? 슬러시 n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찾아주면 요게 전부 다 명사만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이미 다 형태에서 분석하는데 오래 걸리지 형태에서 분석한 걸 가지고 뭔가 처리해 주는 거는 쉽게 되니까 한번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총 17,000개가 추출이 됐습니다. 23,000개 중에서 17,000개의 단어가 명사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n만 쭉 나왔죠. n. 네. 그래서 n 여기 보면 모이다 또는 안 되다 요거는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제거가 됐습니다. 자, 다시 저장을 해 볼게요. 우리 확인했으니까 저장. 그리고 word n tb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7,000개가 저장이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형용사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word p tb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n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입니다. p를 한번 찾아볼까요? p. 자,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모이면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모이, 안 돼, 대하, 생기, 올리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모이, 단데 원형으로 치면 형용사하고 동사의 원형은 뒤에 뭐뭐 하다가 붙겠죠. 그죠? 명사는 이 뒤에 뺀 게 조사를 뺀 그대로가 명사 형태지만 뒤에 보시면 이런 형용사하고 동사는 뒤에다가 모이다, 안 되다 이렇게 다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하고 명사 형태는 원형을 보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뭐를 추가해 주냐면 우리 mutate 정리해 주시고요. 워드에다가 자, 뭘 쳐주냐면은 str replace 교체를 해줄게요. 뭘 교체를 해주냐면 자, morp에서 데이터를 찾아서요. 자, 슬러시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점 물결 별표 달러 요게 뭐라 그랬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보면 요거는 요 뒤에 있는 거를 다 제거해 준다 그랬습니다. 요렇게 해주면 뒤에 여기부터 요게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원형이 되겠죠. 그죠? 원형으로 이미 우리가 구해 놨습니다. 그죠? 구해 놓은 거를 우리가 뭐를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추가만 해주겠습니다. 뭐뭐하 다만 추가를 해줄게요. 자, 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처리해 주는데 이미 우리가 다 해봤으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서 워드 처리해 보겠습니다. 처리해 주시고 자, 워드
언더바 p 언더바 tb를 호출해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이다, 안 되다 이렇게 붙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은 요 뒤에 있는 슬러시부터 해가지고 p 플러스 면 조사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전체가 다 제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막 붙어 있는 게 있죠. 그죠? 요런 것까지 다 제거해 주시고 앞에 원형만 갖다 쓰면 되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워드에다가 플러스 다만 붙여도 됩니다. 여기다가 다만 붙여도 돼요. 그렇게 처리해줘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MORP라고 우리가 뽑은 거에서 다를 붙여도 되고 두 가지 방법 다 있습니다. 리플레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다 있으니까 필요한 거 쓰시면 되고 저는 이제 여기 뭐 MORP에서 변형해서 쓰는 걸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형용사, 명사 별도로 우리가 추출해서 쓰면 되고요. 뒤에서 분석할 때는 word n 또는 word p 요거를 우리가 쓸 거예요. 이 원형, 형태에서 분석한 원형은 우리가 쓰지를 않고요. 명사 형태나 우리 형용사 형태나 요걸 갖고 우리가 쓰는 건데 우리가 명사 따로 형용사 따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분석하는 게 볼 필요가 하겠죠. 한꺼번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word 언더바 total 언더바 tb 해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뭉쳐줘야 되겠죠. 여기 보면 앞에는 우리 17,000개, 자, 우리 23,000개 단어 중에서, 우리 3,000개 단어 중에서 17,000개의 명사와 3,600개의 형용사가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뭉쳐볼게요. 바인드 해주시고, 바인드가 아니고, 바인드 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ord 언더바 n 언더바 tb와 word 언더바 p 언더바 tb 이렇게 해서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word 언더바 total 언더바 tb는 전체로 우리가 21,000개가 나왔죠. 그죠? 우리 명사 형태는 우리 17,000개, 그죠? 명사 17,000개하고 동사 형용사 3,600개 합치면 우리 21,240개가 단어가 합쳐졌네요. 그죠?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형태소 분석이 끝나서 이 뒤에 이제 다양한 분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형태소 분석까지만 해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데이터 갖고 와서요. 특수문자, 데이터 전처리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죠? 데이터 전처리를 안 해주면 데이터 단어가 이상하게 우리가 추출이 돼요. 그래서 추출하고 나서 형태소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해주고요. 제어 문자, 구두점, 숫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한 단어, 두 단어, 단어 통합해주고 동의미어 처리해주고 해서 그 단어들을 이렇게 먼저 통합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형태소 분석할 때는 형태소 분석 심플 포스를 이용을 해서 처리해주고 명사 형태, 형용사, 동사 형태로 별도로 추출해져서 따로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다. 자, 형용사, 동사는 여기 뭐뭐하다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를 분리해서 추출한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 해봤는데요. 우리 형태소 분석 데이터를 파일을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해서 세이브 하시고 형태소 분석까지 끝났고요.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분석한 이제 단어들로 2만 개의 단어로 우리가 다 형태소 분석해서 명사 형태와 형용사 형태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 단어로 추출하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단어 분석도 해보고 워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의미 연결망이라든가 텍스트 마이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가장 앞부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단어 정리하는 것, 그걸 우리가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데 형태소 분석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